골목길의 풍경. 우리가 뛰놀던 그 골목은 어디로 갔을까? 혹시 요즘도 어릴 때 살던 동네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 골목이 다시 가보면 이렇게 좁았나 싶죠. 그 큰 것 같던 이웃집이 이렇게 작은 건물이었나 싶고. 근데 이상하게 그 좁은 골목 어귀에 서면 아직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연탄 냄새, 누군가 빨래 삶는 냄새. 오늘은 그 골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겁니다. 챕터 1 아침 골목의 소리들. 그 시절 아침은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들리는 건 두부 장수 소리였어요. 두부 사려 두부. 그 목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면 어머니들이 일제히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냄비 들고 오는 집도 있고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 손으로 받아오는 집도 있었죠. 두부 장수 아저씨는 항상 수레를 끌고 다녔어요. 물이 담긴 함지박에 두부가 하얗게 떠 있었는데 아저씨가 국자로 퍼올리면 두부가 흔들흔들. 그걸 어떻게 쏟지 않고 가져가시는지 어릴 때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연탄 배달부 아저씨도 기억나세요? 지게에 연탄을 잔뜩 쥐고 골목을 걸어오는 아저씨. 얼굴이며 손이며 시커멓게 연탄 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웃으면 이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연탄 한 장 한 장 내려놓을 때 나는 그 탁탁탁 소리. 겨울이 되기 전에 연탄을 얼마나 쌓아뒀느냐가 그 집 살림의 척도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엿장수. 엿 사탕이요 고물 받아요. 가위 소리와 함께 골목에 들어오던 엿장수. 냄비, 고철, 헌옷 가져오면 엿이랑 바꿔줬죠. 어머니 몰래 냄비 들고 나갔다가 혼난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사라진 아침이 어쩐지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골목의 주인들. 골목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몰랐지만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가 나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를 키웠습니다. 챕터 2 골목을 지키던 사람들. 골목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날이 좋으면 평상에, 날이 굳으면 처마 밑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아이들이 지나가면 어디 가냐, 밥은 먹었냐 물으셨죠. 귀찮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우리를 지켜봐 주신 거였어요. 구멍가게 아저씨도 빼놓을 수 없죠. 구멍가게는 지금의 편의점인데 규모는 10분의 1이고 종류는 제멋대로였습니다. 과자도 있고 성냥도 있고 실도 있고 어머니들이 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다 있었어요. 아저씨는 외상도 해줬습니다. 엄마한테 말하고 나중에 줘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 동네 전체를 신용으로 묶어두신 거죠. 이발소 아저씨도 기억나세요? 빙글빙글 도는 사인폴. 문을 열면 포마드 냄새가 확 났죠. 아저씨가 의자 위에 판자 얹어주고 거기 앉아서 머리 깎던 기억. 짧게 깎아주세요 하면 아저씨가 공부 잘하려면 짧게 깎아야지 하시면서 원하는 것보다 훨씬 짧게 잘라주셨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못했어요. 어른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 있으면서 골목 전체를 살피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지켜봐주고 누가 울면 왜 우냐고 물어봐주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이 골목은 놀이터였습니다. 공원도 없고 키즈 카페도 없었는데 골목 자체가 놀이터였습니다. 그 골목에서 뭘 했는지 지금 아이들한테 말해주면 믿지를 않아요. 챕터 3 골목 놀이의 황금시대. 그 시절 골목 놀이의 왕은 딱지치기였습니다. 직접 딱지 접는 것도 기술이었어요. 신문지로 접으면 가볍고 두꺼운 종이로 접으면 무겁고 강한 딱지 한 방으로 상대 딱지 뒤집으면 그게 전부 내 거가 되는 그 쾌감. 딱지를 한 보따리 들고 다니는 애가 그 골목의 왕이었습니다. 구슬치기도 있었죠. 땅에 구멍 파고 멀리서 튕겨서 넣는 게임. 구슬도 종류가 있었어요. 작은 거, 큰 거, 색깔 있는 거,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거. 좋은 구슬을 얼마나 모았냐가 그 아이의 위상이었습니다. 여자애들은 고무줄을 했습니다. 고무줄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허리 높이까지 올라가도 통과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연함은 어디서 나온 건지.
숨바꼭질, 술래잡기, 사방치기, 말뚝박기. 도구가 필요 없는 놀이들이었어요. 몸이랑 골목이랑 친구들만 있으면 됐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놀다가 각자 엄마 목소리에 하나씩 사라졌죠. 그 단순함이 사실 제일 완벽한 놀이였습니다. 저녁 골목의 그 냄새. 저녁이 되면 골목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각 집에서 흘러나오는 밥 짓는 냄새, 찌개 끓는 냄새. 그 냄새가 코끝에 스치면 자동으로 배가 고파졌죠. 챕터 4 저녁 골목과 이웃의 온기. 저녁 4시가 넘어가면 골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어느 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 어느 집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나왔어요. 그때는 집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그 집 어머니가 뭘 자주 하시느냐에 따라 골목에서도 그 집이 느껴졌어요. 이웃 간의 음식을 나누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전 부쳤는데 드세요 하면서 접시에 담아 옆집 갖다 드리고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세요 하면서 나눠주고 받으면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어머니들이 뭔가를 담아서 돌려보내셨죠. 그 문화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요즘인데 그때는 골목 전체가 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가 아프면 서로 걱정해줬고 누가 힘들면 서로 챙겨줬고 아이들은 어느 집에서 밥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가 하면 그냥 앉아서 먹었어요. 그 온기가 지금은 많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그 골목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재개발 뉴타운 아파트. 그 골목이 사라지면서 무엇이 함께 사라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챕터 5 사라진 골목이 남긴 것. 어릴 때 살던 골목에 어른이 되어 다시 가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억 속 골목은 그렇게 넓고 길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좁은 골목이었구나 싶죠. 그 큰 것 같던 구멍가게가 이만한 건물이었구나 싶고. 그리고 어떤 골목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골목 자체가 사라진 경우도 많아요. 내가 뛰어놀던 그 자리에 지금은 주차장이 있거나 상가 건물이 서 있거나 그 골목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아는 문화. 골목에서 인사하는 습관. 남의 아이도 함께 챙기던 그 마음.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예의. 골목이 없어지면서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이 함께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이 가르쳐준 것은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것. 힘든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는 것. 음식을 혼자 먹기보다 나눠 먹는 게 더 맛있다는 걸 아는 것. 그건 골목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 좁은 골목이 사실 가장 넓은 교실이었습니다. 마무리 골목은 사라져도 골목이 남긴 것은 남아 있습니다. 두부 장수 소리, 엿장수 가위 소리, 평상에 앉아 계시던 골목 어르신, 구멍가게 아저씨의 외상장부, 딱지치기 하다 무릎 까진 상처, 이웃집에서 넘어오던 된장찌개 냄새. 그 골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란 골목의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골목이 어떤 골목이었는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놀이를 했는지. 그 기억들이 모이면 그 골목이 다시 살아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